성공 증후군, 후반기 인생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합본. 허무함을 넘어 삶의 의미에 도전하다. 성공을 경험한 후 공허감을 느끼는 현상은 성공 후 증후군 또는 목표, 달성 후 공허감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특정한 목표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 성과를 얻게 되면 그 목표 달성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더 이상 나아갈 방향이 없다고 느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성공이 기대했던 행복이나 만족감만큼 크지 않거나 오래가지 않을 때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이 줄어든다면 역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공과 함께 자신의 존재 가치도 소멸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성공을 이룬 후 더 큰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공허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곧 성공의 과정에서 느꼈던 긴장감, 몰입, 도전 의식 등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허전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허감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공이라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룬 수많은 업적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물질과 추앙받는 모습들, 그리고 화려한 궁전과 진수성찬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을 헛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소소한 삶의 성취를 얻고도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삶의 허무주의로 관념화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처럼 현실을 직시하여 타인과의 관계도 없이 홀로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처세술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5060세만 되어도 장수하던 시대였으니 나이 들어 철이 들면 곧 죽음을 준비해야 하니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불교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영적이며 정신적인 면에서도 삶의 지속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는 삶의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 증후군, 남은 반쪽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자. 이처럼 성공 이후에 허무하다는 감정이 밀려오고 삶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삶의 모습은 100세를 살아가야 하는 남은 생애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인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성공 증후군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은 아직 삶의 많은 가능성과 성취의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삶을 단정 지어버리는 미숙한 자세이자 조급한 삶의 방편일 뿐입니다. 물론 젊어서의 삶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현저합니다. 몸의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 열정도 사라지며 친구들도 이해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여유롭게 쓸 돈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향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수가적이고 조급하다는 표현은 아직 삶의 많은 가능성과 성취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는 성공의 크기와는 별개인 또 다른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일찍이 허무함을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앞으로 남은 반생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갈 동력과 기쁨을 누리는 건강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편 그간 쌓아온 숙련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헛되다는 것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넘어섭니다. 솔로몬의 헛되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 명예, 쾌락, 인간적인 지혜 등 오직 이 세상에만 기반을 둔 가치들이 궁극적인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해 아래, 다시 말해 유한하고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할 때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허무감을 통해 인간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 즉 영적인 삶의 의미나 목적, 진정한 사랑과 정의 등을 추구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헛되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유한함에 대한 한탄이자 자각이기도 하며 한편 남은 생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가 주어진 것에 삶의 기쁨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 증후군,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만족을 누리자. 결국 인생은 끊임없는 단계를 거치며 잘난 사람이 사는 세상, 못난 사람이 사는 세상, 그리고 별난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나뉩니다. 물론 최종적 승자는 잘난 사람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 주류층입니다. 한편 못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불평하며 잘난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일명 비주류층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별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비정상적인 부류들 말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일정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런 별난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세상사의 축소판일 것입니다. 성공 증후군이란 것도 다 잘나고 싶어하는 일련의 노력이며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정체성입니다. 어릴 때나 학교를 다닐 때는 그나마 공정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소정의 성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나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소위 백이 있어야 하며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입장에선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면 더 왜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조그만 카페에서 일상을 보냅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 1년을 보내다 보니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조그만 카페 안에서 말입니다. 카페의 현실도 그렇고 제 기질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과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나오면 쇼츠에 동영상을 올리고 글을 쓰고 수정하고 그간의 자료를 교정하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는 합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솔직히 그것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청자 수가 늘어가는 소소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반평생 고민한 신앙과 기독교적 가치,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런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